안녕하세요. 한세원. 한세원입니다. 지난번 주제까지는 역사상 이데올로기 출현 이후 지금까지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뭐 간략한지 좀 길었는지 모르지만 많이 길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이제부터는 각각의 이데올로기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그 시리즈 중 첫 번째 주제는 각각의 이데올로기를 추종하는 이데올로그들이 인간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를 각각의 차이점을 위주로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세원 씨는 인간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인간의 관점이라 사실 제가 인간이지만 모두가 인간이지만 좀 우리가 인간을 잘 알 수 있을까요? 인간이란 존재를 우리 그렇죠. 스스로를요. 네. 복잡하죠. 네, 그래서 저도 정말 잘 모르지만 정말 복잡할 것 같아요. 근데 또 어떤 때는 이제 자신을 희생을 하면서 남에게 이롭게 하는 경우가 있지만 또 어떤 때는 너무 이기적이라서 나쁜 짓도 아무렇지 않게 저지르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고요. 이번에 그 머지 사태 때도 이제 소비자들이 사실상 피해자지만 그렇죠. 또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에게 또 피해를. 그 쓸 수 없는 그 포인트를 사용해서 피해를 더 늘렸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런 일이 생기기도 하고 또 이런 것들이 생물학적 특성에 기인한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고 뭐 사회 환경적인 영향이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이걸 딱 하나로 정하기는 어렵고 굉장히 좀 혼란스러워요. 저는. 그렇죠. 저 역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인간은 모두 자신의 이익이나 만족을 위해 살아간다고 이해하고 있어요. 뭐 이런 점에서 저는 어찌 보면 좀 자유주의자일 수도 있는데요. 다만 그 방법적이거나 행동 양상이 각 개인이 자라면서 습득한 사회적 경험이나 기억에 의해서 주로 좌우된다고 이해하고 있어요. 어릴 때 배웠던 가정교육이라든지 학교에 대한 교육에 의해서 그 양상이 달라진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는 교육의 중요성을 아주 강조했던 루소 입장을 저는 지지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선 고전적 자유주의자가 인간을 보는 관점에 대해서 세원 씨가 먼저 한번 이야기해 보실래요? 제가요. 네. 그러면 이 고전적 자유주의자는 인간의 이성을 신뢰를 했고요. 이기적인 마음이 행동을 하는 주된 동기라고 봤습니다. 즉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고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각자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전시키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는 오로지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는 또 서로가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 당연히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에 대해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또 개인 간의 이익이 서로 충돌하는 겁니다. 즉 개인 간의 이익 침해 및 이익 충돌에 관해서는 이 고전적 자유주의자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서로 조절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요. 이 고전적 자유주의는 인간은 평등하다고 인정하면서도 개인의 재능과 역량이 다르다고 봤습니다. 지금과 좀 다르죠. 그래서 지금의 1인 1표제가 아니라 과거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자격을 더 갖춘 사람들에게는 투표권을 더 많이 줘야 된다. 지금 우리 주식처럼 이렇게 1인 다표제를 부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과는 평등화는 좀 거리가 좀 멀었죠. 예. 이에 반해서 고전적 보수주의자들이 바라보는 인간에 대한 관점은 인간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성만으로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다고 봤어요. 이 점은 고전적 자유주의랑은 좀 반대죠. 공동체 대신에 이 공동체 내의 가치나 규범, 전통 등에 대해서 배우는 교훈을 통해서 보다 좀 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봤고요. 요약을 하자면 인간의 이성이 불완전하고 이익을 위해서는 나쁜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이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이 선호하는 개인주의를 강조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사회성을 함양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죠. 거기에 대해서 고전적 보수주의자들은 각각의 사람들은 사회에서는 각자의 재능에 따른 역할을 정해있다고 봤어요. 각 개인은 신분적 차이와 재능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 자신에 맞는 사회적 역할이 있다고 봤어요. 또
인간은 책임감을 가진 존재라고 보았기 때문에 당연히 권력을 가진 사람은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서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것이라고 믿었죠. 그래서 되게 보수주의자들은 지도층을 믿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고전적 자유주의에서 개인의 재능과 역량이 다르다는 이유로 자격을 더 갖춘 사람들에게 투표권을 더 부여한다든지, 또 고전적 보수주의에서의 신분적 차이에 따른 사회적 역할이 정해져 있다는 것들이 지금의 관점으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아마도 고전적 자유주의자든 고전적 보수주의자 모두가 그 당시 이제 중세의 신분사회에서 곧 이내 이행됐던 기간이었기 때문에 아마 사고의 틀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마르크스주의자는 또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을 또 이야기를 해보자면 인간이 창조적인 노동을 할 수 있고 그런 노동을 통해서 행복해지는 존재로 봤는데요. 즉 노동이 인간으로서 자아 실현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노동은 인간을 행복하게 하지 못하고 결국 인간의 소외가 발생한다고 주장했죠. 그리고 마르크스주의에서 발전한 공산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마르크스주의의 인간관을 가지고 있었지만 여기에 대해서 인간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로 봤어요. 그래서 새로운 인간으로 개조가 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에 공산주의 혁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지속적으로 공산주의 사회를 유지 발전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았죠. 개조를 위해서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세뇌라는 이제 방식이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들으니까 또 이거는 또 우리랑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마르크스주의와 공산주의에서 볼 수 있는 인간에 대한 관점을 더 깊이 살펴보면 유물론적, 기계론적 관점이 그 기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에 반해서 아나키스트들은 인간을 이타적이면서도 사회적이어서 서로 협력하려고 하는 존재로 보는데요. 그래서 타인의 위험이나 고통을 보고 자신을 희생하기도 한다고 주장하면서 전통적인 제도들이 이런 인간을 억압하고 경쟁을 유발하기 때문에 인간의 이타적인 본성을 망친다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나키스트들이 기존의 제도나 전통을 거부하는 거군요. 그렇지만 또 이에 반해서 파시즘과 나치즘 추종자들은 인간이 집단에 귀속되기를 원하는 존재라고 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이익을 초월해서 집단의 이익이나 목적을 위해서는 인간은 기꺼이 헌신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 특출한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는 인간과 그렇지 못한 인간으로 나누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특출한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는 인간을 지도자로 받들여서 나머지 인간들은 그 지도자에 복종하고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사실 파시즘과 나치즘 같은 전체주의 추종자들은 또 다른 신분사회를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특이한 것은 인간이 타인을 위한 희생을 보는 근본적인 생각은 아나키즘이나 전체주의가 희생한다는 것은 똑같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완전히 이렇게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것이 사실 놀라울 뿐이죠. 이미지도 굉장히 극과 극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죠. 현대 자유주의자들이 보는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은 기본적으로는 고전적 자유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인간은 모두가 평등하고 이성을 신뢰를 하고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존재로 봤지만 대신 여기서 더 나아가 인간은 서로 존중받아야 하고 이익을 평등하게 나눠 가질 수 있도록 고려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인간 스스로가 인생의 방향을 선택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사회가 좀 도와줘야 된다는 점이 고전적 자유주의와는 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존 고전적 자유주의는 사회가 개인의 선택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붙인다면은, 인간의 자기 여부와 관계없이, 현대 자유주의자들은 1인 1표제를 지지하고 있다는 점이
고전적 자유주의와의 차이점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좀 이게 마음에 안 들었는데 1인 1표제라고 하니까 좀 마음이 편안해지는 기분이에요. 그렇죠. 현대 보수주의는 고전적 보수주의와 인간을 보는 관점이 크게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고전적 보수주의에서 보인 인간의 신분적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동등하게 보는 것이 그 달라진 점인데요. 다만 지금 각 나라에서 현대 보수주의가 보이는 경향이 다른 이데올로그들에 비해서 인종적 차별에 대한 편견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사실 조금은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현대 자유주의자와 현대 보수주의자들은 인간의 자격이나 신분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민주주의 시대에서 인간의 평등의 개념이 보편화된 결과로 여겨집니다. 그러네요. 보수주의자들이 이 인종차별이 조금 더 부각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1인 1표제를 다시 또 따른다는 점에서는 그나마 또 예, 인간 평등의 개념이 좀 일반화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민주주의자들이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은 현대 자유주의와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인간의 개인주의적 측면뿐만이 아니라 사회주의적 측면도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제도와 공동체의 문화를 통해서 사회주의적인 측면도 발전을 시킨다면 인간이 보다 사회화되고 평등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동력이 된다면 더욱 바람직한 사회가 될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자들은 인간을 개인적 측면으로만 보지 않고 사회 전체의 일부로 보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같은 사회에서 존재하고 있는 개인주의자들에게는 반발을 불러올 수 있고요. 이것이 결국은 사회적 갈등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과 같이 각 이데올로그들이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을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인간은 어느 한 측면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은 이미 다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이데올로그들만 봐도 여러가지 다양한 인간을 보는 측면이 다르듯이 다만 시대적 혹은 사회적 조건에 따라 어느 특정한 인간의 특성이 두드러져 보이고 그런 결과로 인해서 인간을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것은 우리 독자들께서도 더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각 시대적, 사회적 상황에 따라서 지지를 받는 이데올로기들이 달라지는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우리 시민들이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를 잘 알고 우리 상황에 맞는 이데올로기를 활용한다면 이 유튜브를 방송하는 우리로는 더 없는 보람이라고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만 마칠게요. 안녕.